섬소녀와 깨달음의 길. 사명대사와 해변을 걷다. 제15편 환경 따라 변해가는 마음. 아버지의 변화, 순수한 신심과 세속적 욕망의 갈등. 은주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욕지도를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한두 명씩이었지만 이제는 주말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찾아왔다. 욕지도 횟집은 그 어느 때보다 북적였다. 정화 씨는 은주를 위해서 아예 홀의 한쪽을 막아서 상담실로 사용하도록 배려했다. 아버지 양준기는 처음에는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은주야, 너무 힘들면 안 해도 돼. 괜찮아요, 아빠. 그분들이 멀리서 오신 건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한 사업가가 은주와의 대화 후 크게 감동받아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귀한 가르침을. 혹시 보답을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나섰다. 아, 그러실 거 없어요.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가는 봉투를 내밀었다. 아닙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럼.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봉투를 받는 모습을 보며 은주는 약간 당황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눈이 커졌다. 어머, 이게 얼마나 들어있는 거야? 아빠, 돈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50만 원이나 들어있어. 아버지는 신이 나서 돈을 세어봤다. 은주야,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은주는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며칠 후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먼저 나섰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고생하셨겠어요. 그리고 은주에게 귓속말로 말했다. 은주야, 저분은 옷차림 보니까 돈 많은 분 같아. 좀 더 정성껏 대해드려. 아빠. 뭐? 잘해드리라는 거 아냐? 하지만 은주는 아버지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예전의 순수한 걱정과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 방문객과의 대화가 끝난 후 예상대로 그는 돈 봉투를 내밀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작은 정성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더욱 정중하게 받았다. 고맙습니다. 먼 길 오셔서 이런 것까지. 방문객이 떠난 후 아버지가 은주에게 말했다. 은주야, 이렇게 계속 오면 우리 형편이 많이 나아질 것 같아. 아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물론 그렇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좋잖아. 몇 주가 더 지나자 아버지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은주야, 우리 연화도에 작은 암자라도 하나 짓는 게 어떨까? 암자요? 그래. 내가 거기서 수행도 하고 사람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아빠, 그런 건 아직.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오잖아. 좀 더 제대로 된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버지는 연화도 땅을 사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보기 시작했다. 은주야, 연화도 암자터 주변 땅이 매물로 나왔어. 정말요? 응. 좀 비싸긴 하지만 요즘 들어오는 돈을 모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은주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연화도에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은주야, 우리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 체계적이요? 예약을 받고 상담 시간도 정하고.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 하지만 그러면 너무 상업적인 것 같은데. 상업적이 아니라 효율적인 거야.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아버지는 심지어 간단한 팜플렛까지 만들었다. 욕지도의 지혜로운 보살 은주님과의 상담. 은주는 그 팜플렛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아빠, 이건 너무. 뭐가? 사실을 적은 거 아냐? 저는 보살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날 밤 은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가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딸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았다. 다음 날 은주는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아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뭘? 제가 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좋은 일이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인데. 정말 그것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은주야, 아빠도 솔직히 우리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기뻐. 그게 잘못이야?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그게 첫 번째 목적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럼 넌 돈은 전혀 상관없다는 거야? 상관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가? 사람들이 진짜 도움을 받는 것. 그리고 제가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아버지는 딸의 말에 찔린 듯 했다. 아빠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욕심이라기보다는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데?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빠는 이걸 사업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게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수행? 네. 제가 사람들을 도우면서 동시에 저도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은주야, 미안해. 아빠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나 보다. 아빠가 현실을 생각하시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현실과 이상을 함께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우면서도 우리 생활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팜플렛은 없애요. 그리고 돈을 받더라도 정해진 금액을 받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까?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요. 아버지는 딸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은주야, 넌 정말 현명하구나. 아빠가 배워야겠어. 저도 아빠한테 배울 게 많아요. 현실 감각이나 실용성 같은 것들. 그럼 앞으로는 같이 고민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네, 좋아요. 그날 밤 아버지는 팜플렛을 찢어서 버렸다. 그리고 은주에게 말했다. 은주야, 아빠가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도 사람이니까요. 앞으로는 내 뜻을 따르겠어. 대신 너무 무리하지는 마. 네, 알았어요. 며칠 후 연화도 땅을 사는 일도 다시 논의했다. 은주야, 연화도 땅 사는 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 글쎄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보류하자.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다시 생각해보고.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은주는 일기에 썼다. 아빠가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웠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다시 원래 아빠로 돌아오셨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도 조심해야겠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거나 욕심이 생기지는 않는지. 항상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 더 적었다. 아빠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